안녕하세요. 오늘 플래티어와 함께 CI/CD로 칼퇴근 발표를 진행할 플래티어의 이종창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자바 앱 개발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웹 개발도 하다가 지금은 데브옵스 솔루션 엔지니어로 플래티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에서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비즈와 이제 젠킨스, 아틀라시안의 밤부, 그리고 최근에는 하시코프의 테라폼, 볼트 이런 제품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처럼 개발자분들의 칼퇴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앞에 보시는 이 그림 어떤 것인지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깝깝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럼 다음, 이건 어떠신가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실 그림일 텐데요. 이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대충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클립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익숙하시죠? 이제 바로 Git이나 이제 SVN 같은 이런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런 컴플릭트입니다. 이런 컴플릭트들은 주로 하나의 소스를 여러 명이 작업해서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파일 하나의 작은 부분이면 얼른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컴플릭트가 쌓여서 이렇게 엄청 많아지면 흔히 이야기하는 인테그레이션 헬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인테그레이션 헬에 이르는 상황까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운영자분들의 칼퇴근을 방해하는 상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상적인 개발자랑 그리고 주로 이제 운영자 일과를 이렇게 제가 시간표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SR, 서비스 리퀘스트를 처리하다가 아니면 뭐 장애를 처리하다가 혹은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주간을 보내시다가 정기 배포건, 긴급 배포건 하는 이런 배포 당일이 되면 꼭 남들이 다 퇴근하는 이런 밤에 야간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분들이시건 아니면 운영자분들이시건 이렇게 좋아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들처럼 업무 시간 내에 주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음 사례까지만 보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해외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의 필로소피,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토, 이제 넷플릭스의 꼴스 이런 거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제 move fast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움직여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IT 기업들은 무엇을 했냐?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데브옵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디플로이먼트하고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죠. 개발과 운영의 역할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빠른 속도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데브옵스를 활용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트렌드인 이런 Move Fast를 이행할 수가 있었고 또 데일리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밤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서 또 지속적으로 코드를 통합해서 인테그레이션 헬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도구나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활용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런 각각의 도구들을 플랫폼화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플랫폼화해서 말이죠. 여기 보시면 ITSM부터 CI, CT, CD,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만 반쪽짜리가 아닌 이제 제대로 된 데브옵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저희 플래티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브옵스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래티어에서는 이 데브옵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설계에서부터 개발, 운영까지 이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구축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나 전문적인 도움 없이 이제 세팅을 하려면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다른 도구랑 인터페이스도 해야 되고 인테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전체 시스템 중에서 요 CI/CD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CD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CI/CD에 특화된 제품인 클라우드비즈 CDRO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클라우드비즈를 이용해서 만든 데모 동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적용 효과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의 첫걸음, CI/CD의 정의 및 사례입니다. CI/CD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CD가 딜리버리와 디플로이먼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 CI부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직역하자면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히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개발한 소스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통으로 관리되고 있는 Git이라든가 SVN 같은 이런 형상관리 솔루션에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합친다는 의미인데요. 합쳐진 소스는 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또 테스트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게 CI, Continuous Integration입니다. CD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제 Continuous Delivery랑 Continuous Deployment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 CD는 반드시 CI가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Continuous Delivery는 이렇게 CI가 꾸준히 진행된 후에 해당된 소스를 웹서버나 어플리케이션에 배포를 할 때 이제 승인 절차나 테스트 이런 확인 절차로 한번 걸러진 후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거나 수동으로 배포가 되는 이런 게 딜리버리고요. 이런 이제 걸러지는 것 없이 소스 커밋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가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딜리버리 형태의 CD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는 이제 개발과 운영이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SNS나 플랫폼, 이커머스 등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는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일부 운영 환경에서도 디플로이먼트 형태의 CD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해외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이제 하루에 배포하는 이런 횟수를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아마존은 하루에 2만 건이 넘게 이렇게 배포를 했고, 넷플릭스도 하루에 500건 이상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지금은 배포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나 혹은 주당 이렇게 배포수를 높이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CI/CD와 같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렵고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을 줄일 수가 있고, 배포를 더 자주 해서 업데이트 빈도를 높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제품 완성도를 높여서 만족도도 올리고 더 많은 사용자나 이런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일 배포 횟수가 많은 이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CI/CD를 쉽게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도구인 클라우드비즈 CDR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비즈는 대표적으로 4가지 큰 틀에서 이제 기능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빌드, 테스트, 배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오토메이션 기능,
그리고 200개 이상의 플러그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여러 도구들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모니터링 기능, 이런 다양한 산출물들을 저장하고 버저닝하는 매니지먼트 기능, 이렇게 4가지 주요 기능들을 활용해서 CI/CD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 4가지가 CI/CD를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클라우드비즈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화면입니다. 이제 칸반 UI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기가 확실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이게 다른 도구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제 스크립트만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보기가 좀 불편하고 얼른 눈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스테이지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위 예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셋업, 빌드, 테스트, 패키지, 제너레이트, CD, 파이프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스테이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 아래에는 여러 개의 타스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타스크가 실제로 동작하는 이런 하나의 커맨드 혹은 연동된 도구 하나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 앞뒤로 이제 엔트리 게이트랑 엑시트 게이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스테이지를 동작하기 이전에 승인 절차를 넣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런 검토 부분을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행의 최소 단위가 되는 이 타스크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타스크는 일반적으로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배쉬, 윈도우에서는 파워쉘 같은 이런 명령어로 구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펄이나 그루비 같은 스크립트 언어로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만 넣어주시면 쉽게 연동해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또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작을 안 한다거나 업데이트 후에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물론 커스텀 플러그인도 이렇게 직접 개발을 하셔서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위 그림은 이제 QA라는 스테이지에다가 엑시트 게이트에 커스텀으로 승인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QA 스테이지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커버리지가 75% 이상 되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통과되게 하는 이런 조건들도 직접 작성해서 이제 넣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프리 프로덕트 스테이지에 있는 엔트리 게이트.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승인권자의 승인을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위 예시에서는 어드민하고 테스트 유저 2 이렇게 2명의 승인권자를 설정을 했고 둘 중에 한 명만 승인을 수락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세팅한 모습입니다. 이런 승인 절차를 꼭 이 화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 이메일을 통해 승인하거나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자동으로 승인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은 이력 관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런 칸반 UI를 통해서 이제 타스크를 작성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수정하고 삭제되고 하는 이런 이력들을 관리해 주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잘 동작되던 거를 이제 실수로 이제 수정해 버리거나 삭제해 버렸을 때 또 되돌릴 수 없다면 진짜 난감하죠. 하지만 클라우드비즈에서는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명령어를 썼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롤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작성하고 운영하는데 좀 더 안심이 되겠죠. 다음은 산출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빌드나 테스트의 결과물로 이제 텍스트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 이제 zip 파일 같은 이런 다양한 산출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산출물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클라우드비즈는
기존의 JProg나 넥서스 이런 산출물 관리 도구를 연동시켜서 관리하게 하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빌트인 레파지토리 관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산출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티팩트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모습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버저닝 포맷을 이제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1.0.0-241 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설정했는데요. 이렇게 포맷을 지정해서 버전별로 리스트업 할 수도 있고, 해당 버전을 클릭하면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작업이 이 버전을 만들었는지도 이제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산출물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다 연동이 되면 추적성 관리하기도 이제 편하겠죠.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관리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비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여기서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들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잡들이 돌았었는지, 여기서 잡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타스크 이런 것들이 실행된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잡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되는 이 잡의 부하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잡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대여섯 개가 되는데,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 관련된 정보, 빌드가 몇 번이나 실행되었는지, 성공 실패 비율, 빌드 시간의 추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빌드 대시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빌드를 했으면 이제 그 결과물을 배포해야겠죠. 배포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배포되었는지, 또 개발 서버에는 얼마나, 또 운영 서버에는 얼마나 배포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배포 대시보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커밋 관련된 대시보드입니다. 커밋 관련된 정보들은 이런 GitHub, GitLab, 빗버켓이나 이런 각각의 사이트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의 툴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주 단위 커밋 횟수라든가, 데일리 커밋 추이라든가, 가장 많이 커밋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커밋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비즈가 제공하는 이런 대시보드들은 엘라스틱 서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엘라스틱 서치 쿼리를 사용한 집계나 통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대시보드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클라우드 비즈 제품을 이제 오픈소스인 젠킨스와 비교한 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젠킨스 엔터프라이즈고요.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한번 짚어드리자면, 먼저 접근 제어 부분, 흔히 말하는 RBAC,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부분에서 젠킨스는 이제 부분적으로 접근 제어나 권한 부여가 이제 가능한데, 클라우드 비즈에서는 모든 오브젝트에 이런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는 특정 개발 그룹에서 만든 프로젝트만 접근해서 이제 빌드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아티팩트에는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RBAC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DB. 젠킨스에서는 작성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스크립트, 잡 결과물들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 반면에, 클라우드 비즈에서는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이런 DB와 연동시켜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장에 복구할 때도 이제 더 빠르고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젠킨스도 물론 블루오션 같은 플러그인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비즈는 이제 빌트인이라는 것도 좀 장점이고, 사용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따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릴 리스타트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이제 편리한 부분이라든가, 타스크를 작성할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되어 있어서 젠킨스보다는 이제 훨씬 사용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클라우드비즈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무와 유사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이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들을 이런 ITSM이나 지라 같은 걸로 이슈 티켓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많이들 관리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 데모에서는 지라를 이용해서 개발건에 대한 SR, 요 SR이 이슈죠. 이 이슈를 생성한 후에 담당자를 할당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개발 요건에 맞게 소스를 수정해서 빗버켓에 이제 소스를 커밋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는 지라에서 빌드 시작 액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로 구축된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이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차례로 보여드리고, 파이프라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이제 몇 가지 대시보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데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라 이슈 생성 및 담당자 할당입니다. 네, 지라 화면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이슈를 만들고요. 제목하고 개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제 이슈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ITSM 같은 이런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슈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슈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이 건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해 줍니다. 네, 여기서는 이분. 이후 지라 상태를 전환시켜서 현재 이 이슈가 개발 중 상태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개발 중 상태로 잘 바뀌었죠. 두 번째는 소스를 개발하고 커밋 푸시하는 상황입니다. 할당된 개발자는 이렇게 이슈에서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된 화면을 변경하라는 요구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소스를 내려받아서 로컬 PC에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데모에서는 이제 빗버켓에서 직접 소스를 수정하고 이제 커밋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파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커밋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지라 이슈 키를 입력하면 추후에 커밋 추적성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됐죠. 바뀐 부분은 이렇고요. 네, 개발을 마치고 다시 지라로 넘어와서 지라 이슈 상태를 개발 완료로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네, 워크플로우로 다시 보면 네, 이렇게 개발 완료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비즈에 구축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가 진행되는 걸 보겠습니다. 현재 이슈 상태가 이렇게 개발 완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리 구축해둔 파이프라인 모습입니다. 셋업부터 빌드, 테스트, 아티팩트 매니지먼트 스테이지가 있고 테스트에는 엔트리 게이트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라로 넘어와서 지금 개발 완료 상태를 빌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설정해둔 트리거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칸반 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빌드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빌드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빌드가 완료된 후에는 이렇게 빌드 상태였던 것이 이제 자동으로 빌드 완료를 지나서 테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테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면 이렇게 테스트로 잘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엔트리 게이트에 테스트 상태로 변경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소나큐브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로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큐브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연동을 시켜 놓았고요. 이렇게 플러그인 뿐만 아니라 CLI를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 도구들을 이제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도 완료가 되면 상태를 업데이트해주는 타스크를 통해서 테스트 완료 상태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빌드 산출물, 이제 결과물을 자체 레파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업로드된 이후에는 배포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라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제 배포되기 상태인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디플로이 시작을 클릭해서 승인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승인 부분도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다음 타스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CI 파이프라인은 끝났고 서브 타스크로 연결해 놓은 배포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배포 파이프라인은 리파지토리 서버에서 이제 업로드된 빌드 결과물들을 내려받아서 운영 서버에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서버를 재부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버를 재부팅 하다가 에러가 났는데요. 이때 서머리에 이렇게 에러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러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오류가 난 곳부터 이제 재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코멘트도 적어주고요. 다음 스테이지인 노티스에서는 이번 배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메일로 공지를 하고 그 아래로 지라의 이슈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네. 배포가 한번 잘 됐는지 볼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지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종료 상태로 잘 바뀌어 있네요. 다음은 파이프라인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상단에 파이프라인 런스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경과 시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지의 이런 경과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깔별로 석세스나 워닝, 이런 에러의 상황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오류가 없어서 이제 빨간색은 에러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각 스테이지의 주요 결과는 이런 서머리 링크를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럼 먼저 소스 변경 부분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빗버켓에서 가져온 커밋 정보입니다. 간략하게 커밋 아이디, 커미터, 커밋 메시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라도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슈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링크를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종료로 바뀌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빌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이븐 빌드 결과를 간략하게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토탈 시간하고 워닝만 나타나 있는데 자세한 로그는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성공인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 결과 이렇게 또 서머리를 클릭을 해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소나큐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간단한 소스라서 별다른 특이점은 없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산출물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어떤 버전으로 산출물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업로드 되어 있는지 이런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름을 보시면 com.university.web 이런 네이밍 룰하고 1.0.1 이런 버저닝 룰도 잘 적용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가볼까요? 배포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빌드 산출물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떤 버전을 내려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업로드한 버전과 동일한 이름, 동일한 버전이죠. 네. 그래서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연결되면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아티팩트 부분을 클릭해 보면 또 시간별로 버저닝된 산출물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상단에 또 DevOps 인사이트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대시보드는 배포 관련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보시면 이제 전체 배포 수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이제 평균 경과 시간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쭉 옆으로 보시면 경과 시간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배포 부분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숫자 확인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옆으로 이제 서버별로 배포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여기 보시면 주별, 월별 혹은 이제 보고 싶은 기간으로 조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 중에 이제 또 보고 싶은 프로젝트만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실제 배포되는 환경 중에서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커밋 트렌드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밋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커밋 수라든가 데일리 커밋 빈도 같은 걸 이렇게 그래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별 조회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등록한 여러 개의 이제 레파지토리를 선택해서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한 개만 등록돼서 데이터가 보이네요. 이제 다음은 CI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빌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빌드 수라든가 최근 빌드 리스트, 데일리 빌드 빈도, 빌드 경과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잡 리스트들을 이제 클릭해서 빌드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실패한 잡들이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네, 이런 대시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적재된다는 점인데요. 다른 도구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비즈 제품은 결과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쌓여서 보여진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 효과입니다. 앞에 보시는 숫자들은 실제로 클라우드비즈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수치들인데요. 제일 앞에 보시면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솔루션스에서는 개발 속도가 200% 증가했고, 그 옆에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10배나 향상됐고, 또 그 아래로 보시면 미국 국세청에서는 연간 2만 시간 이상 절약을 했다. 주로 해외 사례 위주고 또 외국 회사들이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빌드 시간을 줄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시키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으며 또 제일 중요한 제때 퇴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야경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이게 야경 보면서 퇴근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꼭 클라우드 비즈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이제 편해진 시스템도 한번 누려보시고 이제 세이브된 시간을 가족과 온전히 스스로를 위해 쓰시면서 이제 알차고 행복한 저녁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